오늘 보실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쌍둥이 건물입니다. 이번 호텔은 정객실이 작던 크던 다 욕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스위트 위계의 객실에는 아주 작은 반얀트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방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공교롭게 유성호텔이 있었던 바로 옆자리예요. 스몰 사이즈지만 유성호텔이 없어진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호텔로 저는 포지셔닝 하는 게 이번 호텔 기획에서의 핵심입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사무실은 무슨 일로 모이셨어요? 오늘 이제 프로젝트 회의 있는 날이에요. 담당자별로 여기 다 모이거든요. 오늘은 대전 유성에 있는 아늑 호텔 앤 스파 호텔을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될 건 없는지, 수정할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 좀 볼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2024년 저희 실제로 야놀자에서 판매된 데이터들이고 이제 저희가 룸 타입을 제가 이렇게 좀 다 정리를 했고 각각 대실 객단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총 판매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저희가 실제로 근처에 아늑호텔 대전 유성 1, 2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운영 매출 데이터를 이제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어떤 객실들이 좀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을 좀 거쳤고요. 2PC 룸이 되게 좀 잘 팔리더라고요. 거기서 2PC 쪽을 조금 더 확보를 하게 하는 좀 제안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작업이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대전 패스포트 후쿠오카라는 좋은 료칸 스테이를 만들어가지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늑 호텔 앤 스파 쪽에도 이제 이 스파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호텔 앤 스파도 우리가 저 뭐 헤드 쉐입이나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컨셉추얼하긴 하잖아. 나는 감아서 와디즈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거. 근데 정객실에 지금 욕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스볼이나 이런 플레이는 여기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난 더 여기 추가 기획이 돼야 돼. 바스볼을 구매해가고 싶게끔 뭔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저는 원래 저희 이 장이 싫거든요, 사실 저는. 왜냐면 얘네는 완전 얘네 특화된 애들로만 초창기 짰던 거여가지고, 이 냉장고나 다른 과도 사실은 대표님 얘기했던 뭐 세탁이나 뭐 라면이나 잘 먹을 수 있는 공간들도 더 이 컨셉에 맞게 조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일반 호텔 거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기능은 정해졌고, 나는 여기가 유성호텔의 좀 대체로 될 수 있는 스파 온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호텔이다 라는 인식 명확하게 줬으면 좋겠고, 향기 컨텐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목욕이랑 같이 조금 더 다양한 감각들 만져주는 공간처럼 해주고, 반대편은 먹을 거에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유성은 비즈니스 주장객들이 연박 수요가 많아서 세탁기 같은 거 있으면 사실 기능상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넣어주는 걸로 한번 디벨롭 합시다. 저 오늘 좀 한적해 보이죠? 한적해 보이지만 여기 또 엄청난 상권입니다. 바로 대전의 유성입니다. 저희가 유성에서는 굉장히 많이 호텔 프로젝트를 했죠. 또 유성에 하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호텔이에요. 이렇게 유성천이 흐르는 거를 바라볼 수 있는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호텔을 할 수 있게 됐고, 얼른 가서 오늘 호텔, 어떤 호텔인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성 지역은 상권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으나 시행사들이 대규모로 이제 호텔 부지들을 많이 매입을 하면서 호텔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어느 정도 남아있고, 남아있는 공급들이 기존의 수요들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객단가가 이런 광역시급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성에다가 호텔을 한 5번째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최근에 또 유성이랑 맞는 로컬 컨텐츠를 담은 그런 패스포트 후쿠오카라는 것도 성공적으로 오픈을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이번 호텔을 기획할 때도 많은 아이데이션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호텔은 또 어떻게 기획될지 내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실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근데 옆에 건물도 똑같이 생겼네요? 쌍둥이 건물입니다. 신축 당시에는 같이 지어졌고, 소유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다가 다시 이 두 개를 한 번에 매입하신 대표님의 또 호텔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각각 떨어져 있는 두 개 동을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게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각각 운영되던 건물이 하나로 운영될 때 어떤 효율들을 내면서 호텔을 기획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가 첫 번째 건물의 로비입니다. 사실 양쪽이 쌍둥이 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비도 대칭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옆에도 똑같은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하나의 호텔로 보고 통합 운영을 할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한쪽 공간은 프론트 데스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성 같은 상권에서는 젊은 층의 니즈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출장객의 니즈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비즈니스 출장객의 가장 핵심 니즈 중에 하나는 먹는 니즈입니다. 이번에는 스파 컨텐츠, 목욕 컨텐츠가 좀 많거든요. 목욕하고 나면 국물도 땡기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상시에는 라면 바로도 운영될 수 있게 이번에 컨셉을 좀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고객들의 편의시설과 F&B 공간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질 거고요. 한쪽 공간은 유인이어야지 좀 더 고객 경험을 좋게 환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는 바스볼이나 이런 이 호텔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메니티도 별도로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었지만 완전히 다르게 기획을 해서 하나의 호텔로서 가장 임팩트 있게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획돼야 되는 게 이번 호텔에서 가장 로비 기획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지금 목공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객실의 크기는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크지도 않아요. 연면적이 900평이 채 안 되는데 64객실이 이 호텔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큰 객실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도의 크기의 객실에서 일반적으로라면은 욕조를 막 넣어야 되겠다 이런 기획을 하기 힘들 텐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건식 세면대가 지금 빠질 수 있게끔 설비가 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화장실 내부에 있었던 세면대를 빼내고 최대한 욕조를 키우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이 정도 방 사이즈에서도 욕실에 들어가면은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욕 경험을 강조한 호텔로 포지셔닝을 할 거고요. 여기에 브랜드는 아늑 호텔 앤 스파가 될 거예요. 유성은 지역의 메인 컨텐츠가 온천, 목욕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호텔의 결과도 잘 맞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아늑 호텔 앤 스파가 한국적인 감성으로 여기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 같은 경우도 여기가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주니까 2인용 욕조가 좁은 욕실이지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비즈니스룸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출장객들을 위한 스타일러, 그 다음에 옷장이 별도로 구비가 돼서 가구 플랜이 될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호텔은 정객실이 작던 크던 다 욕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스위트 위계의 객실에는 아주 작은 반얀트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방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목욕 문화들과 다양한 컨텐츠들이 결합된 그런 호텔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공교롭게 유성호텔이 있었던 바로 옆자리예요. 스몰 사이즈지만 유성호텔이 없어진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호텔로 저는 포지셔닝 하는 게 이번 호텔 기획에서의 핵심입니다. 저는 최대한 공정을 심플하게 가져가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기가 바로 2PC 룸이 오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작 가구가 들어와서 이 공간을 채워주면 이 객실의 가구 플랜은 전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모든 것들을 공정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둬야지 현장의 속도도 빨라지고 이 공기와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일로 들어오는 게 그 기준이 있나요? 기존의 TV가 있는 위치가 저쪽이라면 굳이 TV를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TV의 정면이 침대일 거니까 침대가 있던 자리에 굳이 침대를 또 옮기지 않으면 이런 전기공사 소요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보면 2PC가 만약에 창문 앞으로 갔다. 그럼 어떤 이슈가 있냐면 2PC는 저희의 가구 뎁스가 되게 길어요. 그런 창문을 열고 닫을 때 되게 불편하겠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2PC는 이 자리가 최상의 자리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전체 가구 플랜을 저희는 최소한의 가구만 호텔에 넣자잖아요. 그러면 데스크가 오는 위치에다가 다른 어떤 가구 수납 플랜도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까지 같이 하게 되면 여기 냉장고라도 하나 들어가 줄 수 있으면 다른 가구가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경제적으로 우리가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플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과 이런 로직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큰 객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쪽에 두 개의 방이 거의 연결된 형태잖아요. 이쪽이 완전 습식 공간이 되는 거죠. 아예 여기가 목욕 공간처럼 느끼게 크게 만들어주면 이 호텔이 여기는 되게 목욕 콘텐츠가 강조된 호텔이구나 하는 이미지의 위계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로 이 방은 굉장히 중요한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 전체가 약간 습식 공간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설계를 할 거예요. 방을 통합하는 거는 이제 많이 봤는데 건물을 통합할 수는 없나요? 건물을 통합을 할 거예요, 이번에. 아 진짜요? 네, 1층을 서로 연결할 겁니다. 한쪽에서 프론트 경험을 하고 바로 내부 통로를 통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설픈 이 연결 부위가 되게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통로도 예뻐요, 이번에는. 그런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훨씬 고객의 동선 자체도 간결해지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건물에서 건물을 이동하는 스트레스가 많이 낮아지겠죠. 여기가 이제 스위트룸이잖아요. 스위트룸을 정하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성천이 가장 잘 보이는 데기 때문에 이 방이 스위트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뷰도 우리 호텔에서 가장 어느 뷰가 좋냐 라는 기준에 따라 가지고 스위트룸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체 이제 저희 회사는 호텔 리모델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공사 중에 다 철거가 돼 있고 헐벗고 있는 건물인데도 지금 온기나
그 다음에 이런 습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원래 잘 지어진 건물이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좀 완비된 이제 건물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상대적으로 공사 후에 이슈도 적겠구나 하는 것들을 약간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호텔 컨디션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다 철거가 되어 있는 현장이면은 그냥 다 더럽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여기 되게 깨끗하네, 관리 잘했다, 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했을 때 기존의 어떤 배관이나 이런 누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현장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그걸 관점으로 보면 잘 보이거든요. 현장이 더러운 거랑은 좀 별개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 건물 자체가 튼튼하게 지어졌구나 안 지어졌구나 할 때 제가 이게 더럽다 안 더럽다 좀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길 수도 있으나 우리 현장 소장님의 역량, 현장을 잘 관리하고 공기 내에 누락 없이 공사들을 잘 하시는 현장 소장님들을 보면은 어떤 공정을 하나 그날의 마무리 현장 청소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현장이 잘 정리돼 있으면은 그만큼 아, 현장이 밀도 있게 뭔가 관리가 되어가고 있겠구나 정성적인 판단으로 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판단들은 일일 공정보고서를 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현장에 왔을 때 이런 기본적인 정리 상태, 오늘 하루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보면은 공사 현장이 얼마나 밀도 있게 챙겨지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저희 현장 비밀번호 제가 열고 그냥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확실히 잘 관리되고 있는 현장들은 티가 납니다. 근데 여기가 램프도 있고 아래 지하도 내려가는 주차장이 있어서 이런 주차 진입로가 들어가는 어떤 이런 조명 연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확 예뻐질 수 있거든요. 이런 데도 어떻게 예뻐질 건가 하는 것들을 지금 세부적으로 또 플랜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건물을 하나로 이어줄 때는 이번에는 이 조경 플랜이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아주 메인이 될 수 있는 좀 멋진 조경 플랜들을 이번에 조금 더 다른 현장보다 힘을 줘가지고 좀 연출을 하는 기획도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디벨롭을 해야 되는 기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쌍둥이 건물을 하나의 호텔로 운영하게 하는 재밌는 이런 기획을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요번에 컨셉은 또 패스포트 후쿠오카에서 료칸 컨셉이 저는 잘 통했던 거는 이런 동양적인 감성의 호텔이라 그러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잘 주목될 수 있는 힘을 가졌구나를 배워와서 요번에는 한국적인 그런 온천 컨셉의 호텔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유성 호텔도 이제 운영을 중단을 했고, 그런 아쉬움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만드는 게 개인적으로는 또 이 호텔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고요. 이 호텔이 이제 3개월 반 정도 있으면은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열심히 저희가 공사하고 내부에 컨텐츠까지 잘 고민을 해가지고 또 한번 성공적인 호텔로 오픈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